자, 본격적으로 주요 문항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요, 여러분들은 이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을 맞추셔야 지금 시점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6평도 그 나머지 문항들을 맞추기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줄 문제 그냥 주고요. 난이도를 갖춰야 될 문제들을 몇 문제, 중급 정도의 킬러 문항들을 깔아서 여러분들에게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런 문항들을 중심으로 봐드릴 건데 1페이지에서는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나름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일단 4번 문제는 공원 문제인데 공원 문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올 때 업종별로 전국 어디에 분포했는지를 보여주거나, 오케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도별로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의 경우 돈, 추라익으로 낼 때도 있고 종사자 이런 걸로 낼 때도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요 도시별로 어느 업종이 발달해 있어 라는 유형의 문항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17개 시도 중에 어느 지역이 나올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그러니까 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이런 식으로 해서도 또 바꿔서도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자료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한 업종이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했었을 적에 그게 그 지역 내에 있다는 거는 확인을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몇 등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까지 외울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없지만 섬유업종이 있는데 섬유업종이 있을 경우 대구가 크거든요. 근데 대구 안에서 섬유가 1등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종별로 어느 지역에 분포해 있어 그런 걸 일반적으로 내주는데 그게 조금 더 쉬운 건데 이거는 지역별로 어느 업종들이 상세하게 순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순서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역 내 몇 등이야 이런 순서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시는 게 좋을 텐데 A라는 녀석은요 경기나 경북 쪽에는 없는데 서울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누가 되는 거냐면 의복이 되는 거예요. A가 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1차 금속, 의복, 자동차, 전자를 고려해라 라고 돼 있는데 A가 의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아니 선생님 경기하고 경북도 섬유류 있잖아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있지. 섬유를 가지고 지역을 표시했으면 있겠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경기하고 경북은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여기에 표시된 거 안에 표시가 반드시 될 거냐라는 건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기타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걸 냄새를 보여주는 게 상위 3개만 보여줬다잖아. 알겠니? 그래서 A가 의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B는 경기하고 경북에 다 있지. B는 누가 되는 거냐면 전자가 되는 건데 전자의 특징은 뭐냐면 경기하고 경북 다 있다도 되겠지만 있으면 그 지역에서 거의 1등을 먹어요. B는 그렇습니다. B는. 서울은 아니잖아요. 서울은 우리가 솔직히 서울의 제조업을 얼마나 배웠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서울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C하고 D가 이렇게 있는데 C는 양쪽에 다 있어요. 근데 D는 경북에만 있죠. 그래서 C가 누가 되는 거냐면 자동차. D가 1차 금속. 여기서 자동차는 여기저기 다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경북에서 D가 강조됐다. 이 측면에서 1차 금속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어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1번부터 5번 선지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해설지를 보면서 참고하시고 자기가 확실하게 알았는지 확인해 두시고 오답 노트 만들어 두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같이 보게 될 문제는요. 넘어가. 이 페이지에서 같이 볼 문제는 6번하고 7번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인구와 관련한 문제고요. 인구와 관련한 게 3월 달은 좀 더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지금 보는 여러분들이 4월에 보는 이 모의고사는 좀 더 쉽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좀 더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찔러주고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표시된 데가 세종하고요. 전남하고 부산 쪽에 있어요. 세종은 딱 보자마자 유소년이 전국에 제일 많은 데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높겠죠. A가 세종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년 부양비가 C가 제일 높으니까 C가 전남, B는 부산 이렇게 되겠죠. 특이점은 뭐냐면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도 노년 부양비가 높은 광역시 중에 1등이기 때문에 지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인구 문제 중에 쉬운 편에 속하는
쉬운 편에 속하는 그런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3월에는 있었는데 4월에 없는 문제 중에 인구 이동 관련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냐 막 이런 거. 선생님도 솔직히 인구 이동과 관련한 게 나오면 풀긴 푸는데 이걸 어떻게 일반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외우라고 해야 될지가 상당히 고민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생님 골머리를 앓게 하는 문항이 솔직히 많이 나왔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3월 달에 있었는데 4월에는 그게 없다. 전반적으로 인구 문제는 3월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더 있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인구 문제를 결정적인 킬러 문항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7번 문제는요, 자료 문제라고는 하지만, 출제 빈도가 높냐라고 하면 말하기는 또 그렇고, 그냥 약간 주제 자체는 경동성 지형, 1차 산맥, 2차 산맥 이런 산지 지형과 관련한 거를 물은 자연지리 파트에 자료보다는 개념이 강조되는 파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얘네들을 고를 때 뭐 몇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높은 데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운데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운데 높은 애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오른쪽이 높네.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인 고민은 오른쪽이 높은 두 개의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때는 여기 Y축에 있는 고도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A가 제일 먼저 구해졌어요. 참고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1차 산맥이 그려져야 돼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 1차 산맥이 지나는 데가 제일 높은 데입니다. 그럼 B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높고 C는 가운데 오른쪽 이런 데가 높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높고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어찌됐건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가 전반적으로 2000m를 넘으니까 제일 북한 쪽에 있는 A가 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다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가 높냐 오른쪽이 높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높은 나가 누가 돼야 됩니까? 바로 C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남았기 때문에 B 이렇게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1차 산맥을 그려놓고 1차 산맥이 지나는 부분이 높다를 표시하는 건데 이렇게 패턴이 비슷한 녀석이 두 개가 있으면 그때는 전체적인 고도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7번 문제도요. 이렇게 고도 단면을 가지고 낸 문제. 세계지리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뭐 반복적으로 낸 게 양 두 과목에 다 들어간 게 저는 뭐 직접적으로 출제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출제자들이 유사하고 그 내부에서 자료를 좀 공유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번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이거 난이도 더 높일 방법도 있습니다. 더 높일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서 도시 위치 찾아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대구를 이게 조금 아래쪽에 있네. C를 조금 더 위쪽으로 해가지고 통과시키면서 대구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어디쯤 대구가 있겠구나 이런 걸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도시들의 위치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 난이도의 자료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번하고 7번은 2페이지에 자료 문제가 있어서 제가 풀어드렸는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9번 같은 거는 이제 뭐 보통 통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스타일의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3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자료와 관련한 것들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먼저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는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이다. 권역별로 에너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제일 많은 게 지금 양을 나타내는 자료인데 퍼센트가 아닌데 제일 많은 게 가니까 가가 충청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충남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 맞는데 이건 권역에 대한 자료지 도별 자료가 아니고요. 두 번째, 여기에 보게 되면 1차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라 발전, 전기와 관련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남, 그 다음 전남, 경북 생각했던 그건 1차 에너지 공급, 소비량과 관련한 것이지 발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제일 많은 게 충청권이 아니다. 충남 때문에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는요. 영남과 충청과 호남이 있고 석탄과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있는데 석유는 전기를 별로 안 만드니까 아예 빼버린 겁니다. 이거를 볼 때 있다 없다가 뚜렷한 게 원자력이고 원자력은 영남권과 호남권에만 있으니까 두 지역에만 있는 요 A가 원자력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A가 없는 나가 충청권이다. 그리고 원자력이 크게 양을 차지하고 있는 가가 원자력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는 영남권이다. 그리고 다는 호남권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고요. 지금 그 다음에 B하고 C 같은 경우는요. 모든 지역이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다른 수도권도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B가 충청권에서 유독 크죠. 이게
탄이고요. 그 다음 C가 천연가스 이렇게 되는데요. 천연가스는 여기는 지금 권역별 자료기는 한데 수도권이 압도적 1등이고 대도시가 많은 지역이 큰데 영남권 같은 경우는 광역시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충청권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걸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호남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남권이 뭐 상대적으로 영남이나 충청보다 도시가 많아서 천연가스가 더 많은가요? 뭐 이런 건 아니고 호남권에 큰 의미를 둬서 문제를 푸는 건 설명할 방법도 없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남이나 충청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는 그쪽으로 아니면 충청권의 석탄이 크지 이런 거 충남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풀이 접근법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난도 있는 문제고요. 11번 문제는 개념 문제이기는 하지만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뭐에 대한 겁니까? 감주와 첨가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수위 변동을 줬는데 가에서 다로 들어갈수록 상류로 가는 거고 그러면 수위 변동이 작아지거든요. 따라서 수위 변동이 제일 없는 B가 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작은 C가 나가 되고 가장 크게 벌어지는 A가 수위 변동이 크게 벌어지는 A가 가로 가서 각각 가나다가 순서대로 A, C, B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학생들이 뭐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없어서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질문 학생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여기에 보게 되면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더 상류라고 하는데 왜 수위가 더 낮은 데 있어요? 이런 식의 말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더 높은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도 추측밖에 안 되는데 수위라는 건 이렇게 강바닥이 있으면 강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재는 게 수위야. 그러면 이거는 하류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위 자체도 높아지는 게 맞긴 맞거든요. 하류로 가면서요. 그러니까 상류가 높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반적인 수위는 이건데 문제들을 놓고 보게 되면 수위 그러면서 밑에 설명을 써주면서 수위의 고도란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재준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 숫자를 놓고 보았을 때 그거 같지는 않아요. 그거 같지는 않은데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처럼 보이기는 보이는데 여기에서 수위에 의존해서 문제를 보게 되면 결국은 꼬마 지리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오답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수위의 변화다. 하루 중 수위의 변동이다. 그걸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용어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11번 문제는 하지만 여러분들 꼭 연습해 주셔야 되는 오로라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12번 문제는요. 인구 문제다라고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원을 구분하게 되면 이런 건 도시 파트에서 보통 구분을 하죠. 그랬을 때 왼쪽 자료는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군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100% 전체 인구 100%의 분포에서 군지역의 비율을 빼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도시화율이 되는 거야. 따라서 가가 군지역의 비율이 제일 낮다는 건 가장 도시화됐다는 거고 일일이 외울 수는 없지만 가가 경기도라는 걸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강원과 경남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군지역이 좀 더 많은 게 강원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그 군지역이 적고 도시화율이 높은 게 경남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다는 순서대로 경기, 강원, 경남 이렇게 추론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ABC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요. 인구 숫자,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 1등인에도 50만이 안 되고 30만 대 있는 이 녀석이 강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만이 넘는 애가 각각 둘 다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 애가 진짜 여러 개가 있지. 수원도 있고 경기도 고양도 있고 용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누가 된다? 경기. B가 누가 된다? 경남. 참고로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100만을 넘으면 광역시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광역시들을 뺀 도지역만 따졌는데 어떻게 100만 넘는 애가 지금 이렇게 4개나 있지? 얘네들이 바로 100만을 넘는데 광역시가 아닌 광역시면 도지역에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 광주광역시가 전남 아니었어? 이러면 곤란한 거야. 부산이 경남 아니야? 이거 아니야. 부산과 경남은 따로따로 광주와 전남도 따로따로 따라서 여기 경기도에 서울이나 인천이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럼 100만 왜 넘는 거냐? 바로 특례시들. 100만이 넘었지만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들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지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번 자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잘 체크해 놓고 보시고요. 13, 14, 15 이런 거 따박따박 외워서 무조건 맞아줘야 돼요. 맞아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18번도 물론 자료긴 해요. 근데 18번 말고 선생님은 19번 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19번 문제가 나중에 실제 출제 가능성도 매우 높으면서 난이도까지 높일 수 있는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소 아쉬운 건 4월이니까 이렇게 낸 건데 왼쪽 가나다, 오른쪽 가나다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문제는 풀립니다. 하지만 이게 실전에 가게 되면 가나다, ABC 이렇게 해서 둘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충실하게 왼쪽 자료가 좀 더 중요하니까 왼쪽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요, 인구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는, 인구 변화를 나타내는 자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냐, 다는 정체되었다, 가가 가장 급성장했다, 이런 걸 보여주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 정의만 이해하게 되면 다가 가평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성남하고 화성의 경우는 선생님이 시점을 항상 1990년 그리고 약 2000년에서 2005년 사이를 그어놓고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가는 그때 성장을 안 하다 나중에 쫙 올라가죠. 뒤쪽에 90년에서 2000년, 2005년 사이까지는 성장을 안 하다가 바로 가가 이기 신도시가 있는 녀석이고 화성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때 올라갔다 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올라갔다 뒤쪽에서 플랫하죠. 평평하죠. 이게 1기, 2기 신도시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인구가 2기 신도시 때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성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나다는 모두 중요하게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자료는 성남이 자족 기능이 없는 지역이어서 서울로 출퇴근이 많구나.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어디가 화성이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가평은 남았으니까 쩌리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20문제 중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문항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지금 듣고 모르겠는 거 선지나 풀어드리지 않은 문항들은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으로는 촬영하지 않는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 간단하게 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제가 도와드린 거. 이거 몰라도 너희들 상처받지만 이 말임과 동시에 이거 제외한, 자료 제외한 선지나 나머지 문제는 너희가 풀 수 있어야지 라는 채찍이기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후의 시간을 잘 계획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요새 좀 선생님은 늦게 걸린 것 같긴 같은데 감기나 막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뭐 코로나는 지났어도 마스크 쓰시면서 자기 건강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